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침 영상 또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좀 좋은 상태로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에게 낭창낭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근래 들어서 목소리 회복이 안 되어 참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만 많은 응원과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수많은 분들 덕분에 힘내서 오늘도 신나게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으로 영님의 이 인기 투표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 긴급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님의 깜짝 놀랄 소식통들 쏟아낼 예정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영님의 기사가 역시나 평일답게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영님의 근황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많은 팬분들이 현재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우리 영님이 다음 시상식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앵콜 콘서트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적으로 바쁠 것이다. 근데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수많은 팬덤분들이 아쉬워할 수 있으니 우리 영님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팬들을 위한 근황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지금 날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번 10월달 일정이 생각보다 꽤나 빠듯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님의 이 각종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시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 중에서 이번 10월 달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시상식은 어떻죠? 맞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시상식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것이 11월 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각종 시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지니뮤직 어워드, 이 지니뮤직 어워드 역시 11월 8일 가장 빠른 날짜에 있는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0월달 달력에서는 우리 영님이 무엇에 집중을 하겠느냐? 아무래도 11월부터 내년 연초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이 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님이 현재 해야 될 일들은 앵콜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죠. 더불어서 수많은 광고주들과의 광고 촬영, 화보 촬영, 또 광고 기획, 계약,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바쁜 일정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영님이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휴일이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훌쩍 10월달이 지나가고 말 겁니다. 10월달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신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8일 바로 지니뮤직 어워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11월 말일날 예정되어 있는 MMA 멜론뮤직 어워즈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멜론뮤직 어워즈가 있고 나서 또 뭐가 있죠? 바로 26일날 그 다음 주에 29, 30일날 마마, 바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CJENM에서 주최하는 또 초대형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영님이 11월 달을 보내고 나면요,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앵콜 콘서트 일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마, 특히 이 멜론뮤직 어워즈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있는 12월 달에 있는 영님의 이 백스코 공연 12월 2일부터 부산에서 3일간 열리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열릴 서울 고척돔에서의 이틀간의 콘서트 2, 3, 4와 10, 11일, 이때가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이 콘서트 직전주에 마마를 참석하게 되면 더 바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그나마 여유있게 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라던가 내부적인 조율, 콘서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영님이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의 코앞에 놓여있는 것이 11월 8일날 열리는
지니뮤직 어워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표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영우님이 이렇게 공식 계정과 자신의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으로 소식통을 계속 전해오는 거는 팬분들을 위한 배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팬덤에 대한 애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전달해드렸던 이 투표 상황 21만 5천 표 대 20만 3천 표 12,000표의 격차를 보여줬는데 제가 첫날 시작부터 이 중요한 투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와 같은 또 다른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2시 땡 치면은 다시 상황이 반전이 될 것인데 과연 이때부터 첫날부터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제가 새로 고치만 어제 새벽 시간대 투표 현황입니다. 1시가 좀 넘었을 때쯤인데요. 제가 12시 넘어갈 때 이미 우리 영님이 방탄소년단을 이기고 1위에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첫날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승리의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좋으면요. 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첫날 투표부터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투표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소시와 함께 매일매일 투표를 해나간다면 이 지니뮤직 어워즈만큼은 영님이 방탄소년단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수상받는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그 시상식의 현장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변 많은 분들에게 독려하셔서 투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 투표 어렵지 않은 거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때 아마 하셨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길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투표의 현 상황을 제가 매번 영상마다 조금씩 생중계를 해드릴 거니까 한 번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영우님의 투표 못지않게 또 유의미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망할 줄 알았는데 음원계의 넷플릭스를 가수 아이유가 살렸다? 이게 뭐냐면 바로 스포티파이는 음원계의 넷플릭스, 그러니까 음원계의 OTT처럼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인들이 듣고 있는 음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가 처음 국내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비스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영님뿐만이 아니라 가수 아이유들, 음원 강자로 꼽히는 인기 가수들의 음원을 제공받지 못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서 음원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63%의 이용자 증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젊은 층, 20대, 30대 이용자들이 이 스포티파이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멜론뮤직 어워즈는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스포티파이를 또 어떤 가수가 음원을 점령하느냐도 꽤 눈에 들어올 것 같고, 특히나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님의 음악적 영향력을 한 번 더 재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흐름이 멜론, 지니뮤직 요런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장단점이 있겠는데 우선 장점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스포티파이의 영님의 음원이 인기가 많아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인
만큼 전 세계인들에게 영님의 노래가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게 될 확률도 꽤 높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말하는 기사만이 아니라요. 일반인들에게서도 또 터져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뮤직비디오가 1,400만 뷰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본 일반인들 반응인데요. 눈물이 난다라면서 벌써 가사를 얘기하는 댓글들로 시작이 됩니다. 마법의 노래다. 조회수가 짱짱하다. 이 노래 좋아서 나는 신사와 아가씨 봤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들어간 신사와 아가씨를 시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영웅님의 노래를 노래방에 가서 불러 노래방 인기 1순위 노래가 됐는지도 이러한 반응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웅님의 이 가요계, 음원계, 나아가 드라마 OST계의 파워는 막강하다라는 것이 계속하여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OTT 오리지널 컨텐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드라마에서 영웅님에 대한 OST 러브콜이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끊임없이 스밍을 해야 이런 대중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음원 스밍도 정말 열심히 해야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에서 영웅님의 노래가 널리 알려질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법이고요. 또 이렇게 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영웅님이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멋진 시상식에서 멋진 모습으로 수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람찬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천사님들이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바쁘실지 제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SNS에서 찾게 된 건데, 자, 이분이 영웅시대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고기 뮤직 신사옥, 그러니까 물고기 뮤직에 새롭게 설립된 사옥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물에 이렇게 크게 물고기 뮤직 하늘색 마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미 다녀오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듯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분은 이런 글도 함께 작성해 두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었네요 라면서 자랑스러운 내 가수의 TMA 더 팩트 뮤직 어워즈 5관왕 수상을 직관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직접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말도 있느냐? 차편을 놓쳐서 합정역 부근에서 영웅시대 분과 함께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님이 좋아했던 뭐 부대찌개, 닭도리탕 이런 식당에 들려서 음식도 먹고, 또 거기 계신 이모님이 예전이 그립다. 왜냐하면 영웅님이 자주 왔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추억을 함께 남기셨던 것 같은데, 참 옹지순례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것도 홍대 근처에 여전히 영웅님이 출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수와 함께 한국의 땅에서 우리가 이 가수가 있는 소속사와 이 가수가 활동하는 지역에 방문하여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보면 이 방탄소년단이 해외 일정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내 가수를 그리워하게 되고 애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님이 세계 진출하기 전에 이렇게 영웅님이 들리는 홍대 이 추억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많이 가시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변함없는 영웅님에 대한 신나는 팩트 있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